안녕하세요. 그냥요입니다. 우리가 좋든 싫든 이제는 트럼프 2.0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트럼프 2.0 시대가 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좋든 싫든 이제 트럼프 2.0 시대가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트럼프 일기를 이렇게 표현했었잖아요.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이 먼저지. 미국이 먼저야. 그리고 Make America를 Great Again 할 거야. 나 미국을 더 위대하게 만들 거야. 라는 이야기를 트럼프가 많이 했었는데요. 최근에 저희 채널에 출연해 주셨던 박정호 박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메리카 퍼스트가 아니고요. 2.0 시대에는 이게 아니고 온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게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트럼프 시대에는 아마도 미국만 우선하는 그런 정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각오를 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인 거죠. 그래도 아마 제 생각에는 트럼프 2기는요, 좀 더 노골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느끼기에는 매우 파괴적인 그런 정책들이나 파괴적인 그런 정책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 트럼프가 아니었으면 어땠을까요? 해리스가 됐어도 어차피 미국을 우선하는 그런 정책들은 됐을 텐데, 그럼 왜 이렇게 미국은 이렇게 미국 우선주의 혹은 미국 온리, 미국만 위하는 그런 정책들을 쓰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제 생각에 크게 이유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어쩔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 우리도 먹기 살기 힘들어. 내가 언제 니네들까지 신경 쓰냐. 우리 경찰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 이제 그냥 니네들 알아서 살고 우리는 우리끼리 살 거야.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그래도 된다. 그래도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다라는 거죠. 미국이라는 나라는 석유를 수입해야 되는 나라도 아니고요. 그냥 남들이 어떻게 살든 말든 우리끼리 알아서 잘 살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메리카 퍼스트 혹은 아메리카 온리 정책을 쓸 수 있고 쓰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거죠. 어쩔 수 없기도 하지만 그래도 되기 때문에 이런 정책들을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럼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이후에 금융시장의 반응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자마자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은 원화가 크게 약세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화가 지금 거의 1,400원 근처까지 왔는데요. 큰 폭의 원화 약세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원화뿐만 아니라요, 전 세계 환율이 굉장히 크게 약세였는데 특히나 멕시코 페소화는 정말 큰 폭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한 3% 정도 약세를 보였는데 원화가 1.5% 정도 약세였다는 걸 감안하면은 멕시코는 진짜 어려워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아마 이제 트럼프가 멕시코에 대해서 엄청난 관세를 내릴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는 코스피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됐다라는 것이 결정되자마자 1.2%까지 하락하던 코스피는 그래도 좀 반등해가지고 마이너스 0.5 정도 수준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주식은 그래도 나쁘진 않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에서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역시 미국만 좋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원화가 약세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 금리도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 미국 금리가 상승했다. 4.4%까지 10년물 기준으로 상승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것은 미국 금리가 이렇게 올라갔는데 야, 미국 국채 안 사고 뭐하니? 금리가 이렇게 높은데 한국은 금리 안 주잖아. 그럼 원화를 왜 들고 있어? 라는 생각이 될 수 있어서 미국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또다시 원화 약세로 영향을 주고, 원화 약세가 되면 코스피를 왜 사?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비트코인이었죠. 비트코인이 트럼프가 당선된다는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한 8%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어쨌든 트럼프 시대가 되면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데 그 와중에 우리가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은 미국의 부채 한도를 포함한 미국 부채 문제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이 부채 문제,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을 통해서 비트코인 산업에 대해서 부양책을 쓸 수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비트코인의 실질적인 수혜가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저희가 수차례 많이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비트코인이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를 하시는 입장에서는 트럼프 2.0 시대가 됐을 때 좋은 사람도 있고 안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주식 중에서 트럼프가 되면 좋은,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방산 같은 주식을 들고 있다 이러면 좋을 수 있는 거고요.
혹은 신재생을 들고 있었다가 에이 안 좋다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비트코인 들고 계신 분들은 지금 굉장히 좋은 상황이겠죠.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트럼프 2.0 시대에 어떤 상황이 될 것 같은지, 즉 대한민국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썩 좋은 얘기는 아니에요. 첫 번째로 트럼프를 생각하시면 뭐 여러분이 떠오르시는 것이 아마 관세일 겁니다. 그런데 이 관세를 가장 많이 매길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중국이죠. 그래서 중국에서 어떤 완제품을 만들려고 하는데 중간재로 수출해주는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나 이거 물건을 만들려니까 중간에 뭐 플라스틱도 그렇고 철도 그렇고 뭐가 만드는데 어디니? 라고 보면 이게 결국은 한국이라는 거죠. 한국에서 중간재를 수출하는데 그 중간재로 만들어낸 중국의 물건에 관세를 붙이겠다라는 것은 직접적으로 우리 이 중간재를 많이 만드는 한국에 피해를 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국의 경제 구조를 보면은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40%나 된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 제조업 중에서도 거의 절반 정도는 수출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만드는 물건의 절반은 판다. 그러면 필요한 물건의 2배를 생산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외부 환경에 대한 노출이 굉장히 큰데 그 중에 중국에다가 수출하는 것을 보니까 80%가 중간재더라. 이 얘기는 결국 트럼프가 됐을 때 생길 수 있는 가장 큰 변화인 관세가 높아진다는 것에 가장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나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좀 안 좋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회를 잡을 수도 있는 이야기이긴 합니다. 우선 AI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AI에 대해서는 뭐 트럼프도 마찬가지고 해리스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규제 완화를 포함해서 강력한 정책들을 많이 내놓을 것 같습니다. 특히 방금 전에 찍힌 사진을 보면은 트럼프와 일런이 같이 사진을 찍은 것도 있는데요. 일런 머스크가 과연 AI, 미국의 AI 산업을 위해서 어떤 것을 트럼프에게 요구할지 이런 부분들도 관전 포인트가 되긴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AI를 트럼프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드리면 이것도 역시나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중국이라는 나라는 AI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라고 생각해보면 한마디로 표현하면 AI를 통해서 나 미국 한번 제껴보겠다. 이런 시도를 가지고 AI 산업을 부양하고 있다는 거죠. 도대체 돈을 얼마나 때려박아서 AI 산업에 투자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돈을 AI에 때려붓고 있는데 이게 이제 과연 가능하게 만들 거냐, 그 가만 놔둘 거냐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중국의 상황을 제가 비유로 설명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카드를 썼었잖아요. 근데 카드 쓰기 전에 뭐 썼죠? 현금을 썼었죠. 현금을 쓰다가 야 카드 편하다라고 하면서 카드를 썼는데 요즘엔 뭘 쓰나요? 페이를 쓰죠. 사실 생각해보면 여러분도 카드 들고 다니는 거 너무 귀찮지 않아요? 아 페이로 그냥 넘어가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 하시죠. 근데 중국은 이렇게 했습니다. 현금을 쓰다가 카드를 쓰지 않고 바로 페이로 넘어갔다는 거죠. 여기에다가 뭘 대입하면 되냐면요. 현금 대신에 재래식 무기라는 관점을 생각해보면 이 카드에다가 항공모함 혹은 등등 여러 가지 미국의 전략적인 그런 군사 무기를 여기다 넣으면 우리 이거 하지 말고 그냥 AI로 바로 할래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생각하고 있는 AI는 이렇고 중국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트럼프는 너무 잘 알고 있고 노골적으로 할 거기 때문에 AI를 가야 되는 거예요. AI가 계속 가야 되는데 막힘이 있습니다. 어디서 막히냐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반도체가 없어서 막히고요. 그리고 그리드가 부족해서 막히고요. 등등등 여러 가지 막히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막히는 곳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기업이 우리나라에 있냐가 중요한데 안타깝게도 반도체 일부, 그리드의 일부 정도를 제외하면 나머지 네트워크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없다라는 것이 대한민국이 가야 되는 것에서 굉장히 큰 아킬레스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 번째인데요. 매크로 환경이 굉장히 불확실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불확실성이 높아진다라는 측면이 부정적이긴 한데요. 실제로 보면은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고요. 달러가 강세가 되고요. 그리고 변동성이 커지고요. 이런 부분들은 한국 자산에 대한 투자를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굳이 해야 되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서 썩 좋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가 처음에 당선됐을 때가 2016년이었거든요. 2016년과 2017년을 비교해보면 야 트럼프가 된다고 해서 다 망한다고 했거든? 근데 2017년에 어땠는지 알아? 코스피 진짜 많이 올랐어. 기억나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코스피가 이때 오른 건요. 왜 올랐냐면요. 빅테크들이 서버 투자를 진짜 많이 해가지고 삼성전자가 진짜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지금은 삼성전자가 오를 수 있는 상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참 어려운 부분이다라는 거죠. 자, 오늘 제가 급하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요. 자, 어쨌든 좋든 싫든 트럼프 2기가 열렸어요. 트럼프 2.0 시대입니다. 그러면 아메리카 퍼스트가 아니고 아메리카 온리가 될 거고 더 노골적이고 파괴적으로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오늘 나왔던 현상이 얼마나 지속될지 이 부분은 모르겠지만 확실한 거는 트럼프 시대는요. 투자하는 데 있어서 불확실성이 굉장히 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민첩하게 그래서 저도 앞으로 속보를 더 많이 해드려야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투자할 때 좀 더 긴장감을 높여야 된다라는 생각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호소 아카데미는 트럼프 2.0 시대가 오더라도 계속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냥이었습니다.